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을 보게 되면 예제 3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게 있어서 그것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예제 3번이야. 예제 3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n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N이라 하자. 자, 두 사건 A와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어. 그럼 일단 문제에서 주사위 던진다 그랬으니까 1부터 어디까지예요? 6이 나와야 돼.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N, 이것도 결국엔 뭐야? 1부터 6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을 볼게요. 자, 조건을 보게 되면 가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P의 BN. 자, 이게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BN이 조금 이제 낯선 문자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사건 A와 B에는 서로 독립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A와 뭐는 B에는 뭐가 된다? 서로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문제 하는 거는 사실 이 독립이라는 거 있죠. 이 독립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건데, 지금 봐봐. 일단은 A가 뭐라 그랬냐면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 A라는 거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하고 3하고 4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BN이라는 게 나와 있어. 자, BN을 우리 문제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정의를 해줬냐면, n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n의 약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만약에 햄이 자 B2다 이렇게 했어. 그럼 뭐야? n이 2니까 2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되겠어? 1하고 자 1하고 2가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N에 대해서 뭐 조금 헷갈려 할 필요는 없다. 뭐 직접 써보면 되잖아. 이렇게 새로운 기호가 나왔을 땐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준 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써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고, 그럼 이제 문제 보게 되면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 자 여기서 갖고 와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1번 첫 번째. 자, P의 A부터 구해봅시다. PA. 자, 그런데 독립이니까, 그죠? 이거 넘어갈 뻔했네. 여기서 결국엔 지금,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랬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독립이니까, 뭐야? P의, 자, A하고, 뭐예요? B의 N하고의 요 교집합의 확률이 있죠. 그죠? 얘가 P의 뭐야? A 곱하기에 P의 얼마가 돼? BN이다.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만족시키게 하는 n의 값을 찾아서 그거에 합을 구하여라 이랬으니까 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자, PA는 얼마가 돼야 돼? PA는 2, 3, 4예요. 경우의 수가. 그지? 그럼 전체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가 전체의 경우의 수니까 이건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두 번째가 P의 자, BN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이게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3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잘 봐. 얘도 어쨌든 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으로 만들어진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원래 얼마였겠어요? 원래 6이었을 거야. 맞지? 자, 전체의 경우의 수가 6이고 그러면 자, 3이 됐다는 거는 분자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2가 됐다는 소리지. 그죠?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BN이라는 게 자, 원소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봐봐.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지. 자연수가 원소가 두 개인 거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해? 소수라고 얘기하죠. 소수. 그러면 주사위가 지금 뭐야? 1, 2, 3, 4, 5, 6인데 그 안에서 소수인 거를 찾아보면 소수는 뭐가 있어요? 소수는 자 2하고 3하고 자 5가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볼게요. Bn이 아니라 B이다 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뭐야? 1하고 2가 될 거고 맞지? 자 B3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1하고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5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야? 1하고 5가 될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 봐봐. 가 조건에서 PBN이 3분의 1이다 해서 자 요게 돼가지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BN의 원소가 두 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 소수밖에 없고 1부터 6 사이의 소수는 2, 3, 5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자 나가 뭐라 그랬어요? A와 B에는 독립이다. 그러니까 자 요 밑에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가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다 썼으니까 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두 개 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PA 곱하기에 P의 B의 N을 했더니요 얼마예요? 얘는 지금 2분의 1에다가 곱하기에 얼마야? 3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얼마? 6분의 1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6분의 1인데 이게 결국엔 지금 독립이니까 뭐랑 똑같다는 거야? P의 A와 BN의 곱사건의 확률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6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집합 있죠. A라는 집합하고 BN이라는 이 집합에 뭐가 교집합인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거의 원소가 몇 개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얘가 자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요렇게 하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한 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할 수 있니? 그럼 여기다가 자 지금 아까 가 조건에 의해서 이 B를 3개 이렇게 써봤고 그러면 A라는 거는 여기다가 A라는 거를 써보면 A는 뭐였어요 아까? 자 2하고 3하고 4 이렇게 돼 있었어. 그지? 그럼 얘 비교하는 거야 이제. 자 지금 이 B에는 결국에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었죠? 비교해 볼 거야. 자 얘하고 얘 보세요. 자 A하고 B2하고의 교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한 개 나오냐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한 개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지? 됐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요 B3하고 요거와 같이 볼 거야. 지금 얘도 보니까 B3에 있는 원소하고 A의 원소하고의 교집합의 개수가 한 개 나와야 돼. 한 개 맞아요. 한 개 맞았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도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봤던 이제 세 번째 경우랑 이거를 봤어. 그래서 A라는 집합과 B5라는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걸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됐지?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얘는 우리한테 주어줬던 저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B5라는 건요, 가 조건은 만족시키지만 나 조건, A와 BN이 독립이다라는 거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자, 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결국엔 n의 값은 뭐예요? n의 값은 2하고 3이니까 결국엔 답은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5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에 독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여기다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좀 한번 해봤는데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결국엔 자 이거랑 별개로 P에다가
B 바 A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B의 확률을 구할 건데 자, 제한 조건이 있어. 뭐야? A일 때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랬어? 얘를 P의 A 분의 P의 A와 B의 뭐가 된다?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 잘 봐. 이게 조건부 확률 공식이었어. 공식. 그런데 이 확률을 하다 보면 확률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식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곤 하지만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자,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 두 사건의 독립, 그 다음에 이 문제랑은 좀 상관없지만 뭐야? 독립하고 배반 관계 이런 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잘 보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조건부 확률을 변형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변형시키는 거야? 얘를 잘 보세요. P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그럼 여기다 뭐 한 거야? 양변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PA를 한 거고 여기다가도 뭐야? 곱하기 PA를 이렇게 해서 이거 약분됐어.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만 남겠어? P의 B 바 A 곱하기의 P의 A가 됐다. 이해됐어? 자, 위에 있는 게 얘가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고 자, 밑에 있는 얘가 뭐야? 얘가 바로 곱셈 정리예요. 곱셈 정리. 이해됐어?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조건부 확률을 변형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그대로 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거 하나 얘기해 볼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서 두 사건의 독립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독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식집에 갔어. 친구랑 같이 두 명의 친구가 그러니까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만약에 분식집에 갔어. 그런데 뭐 메뉴가 다 팔려가지고 하나씩 남은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A라는 친구가 만약에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라면 못 먹어요? 그거 아니지. 얘가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돈가스를 먹을 수도 있고 김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든지 말든지 B라는 학생이 메뉴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랑 B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게 독립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자 그러면 A와 B가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 이거 봐봐.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A 사건하고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면 A는 B의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맞죠? 그게 독립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독립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조건부 확률하고 그냥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P의 B 바 A라고 하면 얘가 뭐예요? 얘가 P의 A 분의 P의 A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이 A라는 조건에서의 B가 나올 확률을 말하는 건데 이 확률은 뭐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B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유는 왜 그래? 아까 말했지만 독립의 의미가 뭐였어요? A라는 것과 B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조건을 우리가 제한 둔다고 하더라도 이 A라고 제한을 둔 상황에서도 B가 나올 확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로 제한을 두든 말든 어떻게 돼? 이 조건부 확률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양변에 PA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곱해져 가지고 P의 뭐가 되는 거야? A다. 그래서 뭐야? 결국엔 아까 저 앞에서 했었던 P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B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야? 독립이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야? 반드시 얘가 성립해야 돼.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봐봐.
독립이라는 건 조건부 확률하고 그냥 확률이 서로 똑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볼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이 곱셈 정리에서요. 곱셈 정리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얘가 뭐야? A의 조건에서의 B1 확률이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두 사건이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하고 그냥 확률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결국엔? 제한 조건을 안 둔 PB랑 똑같아야 되니까 PA와 B의 곱사건일 확률은 PA 곱하기 PB,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 정리에서도 독립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뭐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률과 똑같다라는 거에서도 독립이 확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따로따로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하지 말고 하나로 쭉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뭐야? 조건부 확률의 이 공식은 변형시키면 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곱셈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곱셈 정리에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면, 그럼 독립이란 뜻이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조건부 확률이나 그냥 확률은 서로 똑같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대신해서 그냥 확률을 쓰게 되면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을 때 쓰는 이 공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문제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자, 요 문제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자, 뭐냐면, 자, 독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배반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얘는 전혀 같이 아니야. 다른 얘기, 완전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게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반이란 뭐 배신, 배반 이런 거에 조금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배반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뭐냐면 두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얘기하고 배반이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됐냐면, 이해됐지? 자, 봐봐. 그럼 무슨 말이냐? 독립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성립하면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배반 사건은 뭐냐면요. 배반 사건은 이거야. A하고 B의 뭐예요? 교집합 있죠. 얘가 공집합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라는 건 얘네 둘이 우리 둘은 아무 사이 아니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런 뜻인 거고, 자,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하고 B하고 뭐예요? 함께 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야. 디스조인트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공통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합이니까 어차피 A라는 것과 B라는 거에 뭐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아까 전에 이 문제 했을 때 A가 2, 3, 4 나와 있고 B의 5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B의 5가 1하고 5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그럼 다 봐봐. A하고 B, 5하고 봤더니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때 이 A 사건하고 B, 5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독립사건하고 배반사건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배반사건 봐봐. 배반사건에서 뭐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봐봐. A와 B가 서로 배반사건일 때 그때의 조건부 확률은 뭐 나올 거야? 0 나올 거예요. 그치? 왜? 여기서 얘가 P의 A 분의 P의 A와 B의 곱사건일 확률이잖아. 조건부 확률이. 근데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뭐야? 원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자, 뭐야? 이거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값은 뭐야? 0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얘가 뭐야? 분자가 0이잖아요. 분자가 0이면 분모가 뭐가 됐든지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0 나와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하고 배반은 전혀 다른 얘기다. 자, 요거 하나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봐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독립했었는데 자, A와 B가 자,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자, 여기에다가 세 가지를 쓸 건데 A와 B의 여집합, 우리 여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도,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얘도 모두 뭐예요? 독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A, B가 독립이면 우리 중요한 거 공식이 뭐였어요? 공식이 P의 A와 B의 곱사건이 P, A 곱하기 P, B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여사건도 얘네들이 독립이면 독립이니까 얘도 뭐예요? 얘도 이거 성립해야 돼. 즉 무슨 말이냐? P의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은 P, A 곱하기의 P의 B의 여사건 이거 돼야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 여러분들 내 선생님이 이거 하나 증명을 해줄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는 A와 B가 독립일 때 이거를 반드시 사용하잖아.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네 둘이 독립인 거 하나 알고 있으면, 얘도 독립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자, 하나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얘기할 거냐면, 일단, 요 중에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선생님 요거 하나만 해볼게. 이거 하나만 일단 여기 써보고, 얘는 서로 독립이면 P의 A와 B의 곱사건이 PA 곱하기에 PB가 된다. 이거니까 당연히 얘도 요게 성립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P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곱사건, 그죠? 이게 독립이라면 당연히 자, 얘하고 얘가 성립해야 된다. 이거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자, 여기 보게 되면 요거를 시작으로 자, 요거는 여러분들 드모르간의 법칙 알죠? 그죠? 집합에서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으니까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P의 여기에 A와 B의 합집합의 뭐예요?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됐지? 그러면 자, A와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1 마이너스 전체에서 뭘 빼는 거예요? P의 A와 B의 합집합을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자,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1 빼기에. 자, 여러분들 요거 여기다 생각 써볼게요. 요거. 이거 뭐야? 얘 어떻게 했어요? 얘는 PA 더하기에 PB의 마이너스에 P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A와 B의, 그러니까 쉽게 우리 집합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되잖아. 공통된 거 빼야 되니까. 그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이게 똑같이 쓰게 되면, 자, 얘를 그대로 쓸 거야. 뭐야? P의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면 얘가 성립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하고 왔고, 그럼 얘가 A와 B가 독립이면 얘네들도 다 독립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지금 현재 전제 조건은 뭐야?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가 독립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써도 돼? 이거 써도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P의 A라고 쓰고 곱하기에 P의 B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할 수 있죠, 여기다가. 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갖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다 이제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의 PA에 마이너스의 P의 B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의 P의 A 곱하기 P의 B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할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 묶었어. 1 마이너스 P의 A. 자 요거는 이렇게 하나 묶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P의 뭐야? B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뭐 남겠어? 1 남겠죠? 여기 뭐 남겠어? 마이너스 P의 얼마가 돼요? A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공통인수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어떻게 여기에서 1 마이너스 P의 A라고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럼 얘 뺐으니까 여기에는 뭐 남아야 돼? 1 남아야 되고 여기에 뭐 남아야 돼요? P의 B가 자 이렇게 남을 거야. 그죠?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면 잘 봐. 요거 있죠? 두 개의 곱으로 정리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자 이거 여기다가 좀 갖다 쓸게요. 1에서 PA를 뺐어. 쭉 올라가 봐. 1에서 뭘 뺐어요? 세모를 뺐어. 그지? 1에서 P 세모를 뺐어. 이게 원래 뭐였대? 세모의 여집합, 여사건이었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PA를 빼면 뭐가 돼야 돼? P의 A의 여사건 돼야 되지? 곱하기 뭐예요? 얘도 1에서 PA 뺐으니까 뭐가 돼야 돼? P의 B의 여사건 이렇게 돼야 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야? 시작은 이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 나왔어? 얘 나왔어요. 그죠? 얘가 뭐야? 얘가 얘예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얘도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하면 나올 거고 얘도 나올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면 그 문제에서 A와 B가 독립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도 뭐다? 이 공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지금 여기는 아까 예제 3번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공식을 변형시킨 게 곱셈 정리고 이 곱셈 정리에서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부 확률을 뭐다? 그냥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된다? 결국엔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죠? 이게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이 공식이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여기 지웠지만 독립사건하고 배반사건은 다른 얘기다. 그죠? 독립사건은 이 공식이 성립하는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사건이고 배반사건은 뭐예요? 배반사건은 서로가 공통적인 게 없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리고 또 배반사건이면 뭐가? 조건부 확률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뭐예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면 자, 요 세 가지 경우도 각각 전부 다 독립이 된다. 따라서 이 공식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